돌아갑니다. 이제. 자, 돌아간다. 자, 명리학이라고 하면 자, 우선에 명자가 많이 아시겠지만은 요 명자를 씁니다. 요 명자 그죠? 요 이제 이칠이자죠. 이칠이자인데 명리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명리학이 이제 요즘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인문 명리학이라고 하나 이제 그런 말씀인데, 과거에는 이제 고법 그죠? 뭐 성경책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도 옛날 내용 뭐 구신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법이 있고 이제 신법이라는 건데, 그 고법과 신법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말 그대로 사주팔자만 보는 거, 할머니들 손가락 짚어갖고 띠로 보는 당사주, 그죠? 띠로 니 무슨 띠니? 이라고 무슨 띠하고는 좋네, 무슨 띠하고는 충이니까 하지 마, 이런 내용들. 그게 바로 당사주적 개념입니다. 당이란 건 당나라 시절 때 주로 쓰여지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라 군대라 하고 뭐 당나라를 개판으로 보지 않습니까? 원래 안 좋은 군대를 이게 뭐 당나라 군대가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원래. 그런 시절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내지 1500년 정도에 이 제가 지금 책을 만들어 놓는 이 책의 근원지라기보다는 이걸 정립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자평 선생님이신데, 그래 그 자평의 아호를 따서 자평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이. 이 자평명리학은 신법이라고 하는데, 고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띠로 너 무슨 띠니 무슨 띠니 띠로 이래 했지만은, 지금은 일주론이라 해서 사람 자기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론. 먼저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면, 사주라는 내용은 네 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생년 월일시, 그죠? 생년 월일시를 가지고 네 개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아래 위로. 우리 사람이 구성된 것은 뭡니까? 혼백이라 하지 않습니까? 혼과 백.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머리와 그 행동하는 몸이죠.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 기호들을 이제 한 기둥이라면 생년, 월, 일, 시를 네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한 기둥에 두 개의 기호씩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기둥이라는 것은 사주라는 얘기고, 그 네 개 기둥에 8개의 기호 글자가 들어갑니다. 8자. 그대로 이제 팔자죠. 팔자라는, 이 사주 팔자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주 팔자를 가면 요 내용인데, 되게, 사주 팔자를 가면 좀 이상하기가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당사주적 개념이라는 것은 너희 몇 년도에 태어났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혹시 무슨 년인지 아세요? 우리 배우신 선생님들은 알 테고, 우리 송 선생님 혹시 원래가 무슨 띠 연도인지 아세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 예? 그렇지. 예. 토끼띠는 토끼띠인데 무슨 색깔에? 이야. 예. 연초마다 정치권에서 해마다, 원래는 개묘년이라 하죠. 개묘년. 개묘. 토끼묘. 그죠? 그래서 원래는 토끼. 그 개라는 글자가 색깔은 검은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다. 그래 이제 요 글자 하나만, 요게 이제 여기 연이니까, 태어난 연도니까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 너는 토끼띠니까 무슨 띠하고는 좋고 무슨 띠하고는 하지 마, 이렇게만 보한 게 당사주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8글자 중에 태어난 딱 띠 오고 가지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맞춘다는데, 그게
맞기가 힘들겠죠. 하나를 다 각각의 한 기둥을 100으로 본다 하더라도 25%인데 그 25% 중에 위아래로 낮춰보면 12.5%입니다. 그죠? 그걸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 당나라 군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자평이라는 선생께서 이 일주론이라고 하는데 그 일주론은 태어났는 요 그 날을 기준으로 네가 무슨 날 태어났는데 이라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면 달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이 9월 5일이네요. 오늘 9월 5일이면 오늘은 병인날이네요. 병인날. 자, 병인은 이렇게 쓰거든요. 병인. 요거는 이제 그 띠로 이제 당나라 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이 범띠를 이야기합니다. 뭐 요거는 아주 밝은 태양과 같은 햇빛을 말하죠. 아주 밝은. 그래서 색깔은 이제 이 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빨강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붉은 봄, 호랑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매일 돌아가는. 그러면 어느 누가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병인 이걸 기준으로 한단 말입니다. 요게 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호는 이 병화라고 하는데 우리 명리학적 기호로는 이걸 가지고 있고 그죠? 행동하는 것은 범처럼 중용적이고 범처럼 역동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간 태어난 날 오늘 태어났다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나라 때는 띠 요걸 하나를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자평명리학은 이제 요 일주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래 표현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호로 쓰여집니다. 명리학에 의해서 이 사주팔자를 하니까 이상한 개념을 갖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띠 하나만 놓고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맞을 확률이 잘 없었다. 그것도 맞기만 맞으면 이거 되게 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럼 맞을 확률은 있지만은 잘 안 맞잖아요. 우리 시계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두 분은 맞잖아요. 아침 저녁 두 분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이게 맞다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과거에 지금은 일주론으로 우리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다각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궁합 보는데 보고 서로 이제 이렇게 또 사주 팔자 이것만 보는 대로만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많은 왜곡도 돼 있었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인문학적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왜 저는 이제 인문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 의에 보면 과거에 주역을 이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주역은 의에 보면 명리학의 가장 근원지입니다. 명리학의 근원지일 뿐만 아니라 주역의 근원지는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하도 낙서에서 나오거든요. 그 하도 낙서의 근원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 문명의 근원지입니다. 문명의 근원지.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양의 인문학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문학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서적에 관해서는 입을 보통 우리 세대인다 하지만 이야기를 언급을 못해요. 서양의 철학자들도 다 주역을 가서 공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금방 보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 전 세계의 인류의 진짜 근원지다. 그래 거기서 나오는 하도와 낙서의 끝자들을 따서 도서관이라고 나온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서관이 하도와 낙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명리학의 근원지도 바로 거기거든요. 하도와 낙서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방 이야기해놓고도 이 공자가 만드는 정체는 뭐지? 역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주역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역이란 말을 금방 해놔놓고도 지금 또 이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파생된 이제 그런 인문학이다. 그런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명리학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뭐 전쟁이가 아니고는 왜 하겠나. 사실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 많습니다. 물론 예측 못하는 부분도 많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도 많다고요. 우리가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건접해 보면 명리학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명리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해라라고 하거든요. 이래 이야기하면 막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제 말씀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어렵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자연이 어떻게 변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낮, 저녁, 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낮이 태양이 중천에 뜰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죠. 또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내가 뿌린 것에 대한 뭔가 결실을 거다 드린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도의 차는 있겠죠. 그런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또한 가을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죠? 예측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자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다각도 측면에서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이걸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 시를 명리학적으로 풀이하기 위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어렵게 이야기하는 음양오행설, 음양오행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음양오행론이죠, 정확하게. 그 음양오행론, 음과 양, 그 음양을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론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갔다 오고 죽었다 살았다 이거잖아요. 살다가 죽는 거 이거잖아요. 낮과 밤 이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좀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 5가지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오행이라 해서. 명리학적으로 이제 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음양오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리학적으로. 근데 이게 표현하는 것을 이걸 이제 좀 음양론법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 세상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황당하더라. 너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치적으로 또 우리 해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 갔다 오고 살았다 죽고 살았다가 가고 그죠? 이런 과정들에 한 5가지로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요거 딱 2가지잖아요. 내가 태어났다가 가는 거, 살다 가는 거 2가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과정을 5가지로 명리학적으로는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그 오행에 기호를 넣어놔서요. 그럼 그 오행의 기호를 보고 목화, 토, 금, 수 이 기호를 보고 목이란 어떤 거고 화란 어떤 상태고 또 토란 어떤 경우고 이제 이리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 변하는 것들을 결국은 내가 나갔다 오면은 기소 본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라면은 반드시 언제든지 간다. 그죠? 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출발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에. 또 다가오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왔다가 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왔다가 가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또는 과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챙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보리를 심는 사람과 콩을 심는 사람과 쌀을 벼를 심는 사람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듯이 또 정말로 과정에서 알딸의 피도 뽑고 잘 가꾸은 사람과
대충 뿌려놓고 던져놓은 사람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기호를, 씨를 잘 뿌리는 사람은 또 어떤, 또 중간에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좋게 내가 했는 것에 비해서 결과를 잘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운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명리학적인 기호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궁극적인 얘기는 자연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연이 꾸준히 변화하는데 자연만 변화하는 건 아니죠.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은 고장났거나 죽은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변화한다. 살아있으려고 하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또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다 보면 예측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진 것이 운명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어진 것이 요게 다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진짜 그 우량종 씨앗을 뿌리고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주어진 명이 요거라면 요것밖에 못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명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지만은 그걸 대체적으로 숙명론이라 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운명이에요. 명리학은 운명론이거든요. 왜? 명은 이 명자는 사실은 보통 이 목숫명이라고도 하지만 이 명령할 때의 명이기도 합니다. 또 가르치는 인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천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명, 지명, 천지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사람은 천지인, 그죠? 하늘의 명, 땅의 명, 그런 명자거든요. 그럼 운명이라는 건 요 주어진 명과, 그죠? 움직이 주는 운이 합쳐진 말이죠. 이 운은 군대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군대를 수레에 담아서 움직인다는. 그 다시 운명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칠기삼 얘기 들어보셨죠? 운칠기삼. 운은 7이고 기술이 30%라고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운칠복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운이 7이고 복이 3입니다. 그러면 뭐 노력이고 뭐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칠기삼은 자기 기술을 뜻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뜻하는 거죠. 재능을 뜻하는, 요즘부터 어떻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운칠기삼이라 하는 것은 뭔가, 내 능력이 3인데 운이 잘 맞으면 내 능력의 몇 배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운칠복삼은 뭡니까? 내 복이 있으면 복과 운이잖아요. 복과 운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때를 만나면, 이게 다시 말하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 팔자는, 8글자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갖고 상승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삶의 품격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주어진 그릇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요구를 하죠. 사주라기도 하고, 사주는 요거. 그 다음에 팔자. 그래서 사주 8글자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요거는 개개인 거잖아요. 요거는 내 거거든, 내 거. 먼저 내한테 주어진 그릇을, 명을 알고, 운의 흐름을, 때를 잘 맞추면 내 명의 그릇의 품격이 훨씬 더 높아진다. 아까 그 말씀하신 운은 그 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게 움직이는 운이거든. 크게 10년씩 20년씩 오는 크게 움직이는 대운을 뜻. 이 시기와 내 명과 잘 운때가 착 맞으면
진짜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떤 예측될 수 있는 결과의 이상으로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거다. 이게 이제 운칠복삼 내지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리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체크하고, 그러면 그 운의 흐름을 체크해서 이 시기에는 어느 시기가 내인들이 지금 뭘 어떤 인생의 어떤 시합에서 굉장히 유리한 기운이 와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일반적인 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속인들은 정확하게 줘. 그죠? 뭐 점을 본다 하면 뭐 시험이 되나 안 되나 정확하게 이를 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 안 된다 딱 이러잖아요. 떨어질 거니까 부족해 그러면 돼 이러잖아요. 떨어질 거니까 안 그러면 잘못하면 네가 원래 죽을 거니까 아플 거니까 어디 가서 굿해 500만 원짜리 굿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이러잖아요. 명리학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아플 환경에 운이 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을 조심해라. 이제는 그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 되겠나 안 되겠나 굉장히 유리한 그런 운기가 좋게 와 있다. 그럼 조금 상향 조정해도 되겠다. 시험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한테 좋은 기류가 있다는 거죠. 운의 흐름이. 이런 걸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업에 운이 좋은 기류에 와 있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시기가 아니면 기다려야 돼, 때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환경이 변화하는, 또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당시의 그 운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거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게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떤 기운이 오행적으로 어떤 기운이 모자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처음 들으신 분도 모르겠지만, 목의 기운이 우리 오행적으로 목화토금수를 합니다. 일주일에 월화 토금수 중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1월로 치면 음양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색깔이 다 부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여기 검은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검은 닭. 그죠? 또 아까 여러분 또 붉은색. 그죠? 뭐 붉은 호랑이 뭐 이런 말 하시듯이. 그 어떤 기운이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한 에너지가 목이라 하면 나무 목자를 썼거든요. 나무 목자는 나무 목자의 특징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나무 목자는. 왜? 봄을 뜻하기 때문에. 봄에는 온 천지가 어떻습니까? 파래죠. 그래서 나무목의 에너지가 기운이 부족하다 하면 푸른색의 옷을 입고 나무를 가까이 하고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력관에 가보신 분들은. 그러한 것도 틀리다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걸 하나의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와닿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와닿는, 또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의 부족한 기운의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 명리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오늘 10분 하고 12분, 11분 이래 오셨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하튼 물론 매번 참석하기는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 뭐 1시간 정도니까 참석하셔서 빠지지 않고만 들으신다면 아마 목적하신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과정에 맞게끔 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